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충청남도 부여의 정림사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화창한 늦가을인데요. 여행이나 답사를 하기는 참 좋은 날씨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백제 사찰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찰로 익산의 미륵사지와 부여의 정림사지가 있습니다. 두 사찰에는 모두 석탑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석탑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석탑들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에는 9층 석탑 2기가 건립되어 있고요. 정림사지에는 5층 석탑 1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제는 한성, 오늘날 서울에서 처음 건국된 나라였는데요. 538년 봄에 공주에서 바로 이곳 사비, 부여로 천도를 한 다음 66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백제의 성왕,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 등 6왕이 이곳에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백제의 불교 문화는 바로 이 사비 시기에서 가장 찬란한 그런 문화를 일구었던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부여의 정림사지가 가장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림사는 당시 사비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그런 사찰이었죠. 그리고 이 석탑을 중심으로 해서 금당과 회랑 등 많은 건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제시대에는 이 정림사가 상당한 규모의 사찰로 많은 백제인들이 드나들면서 신앙활동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곳의 중심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조선 말기 1872년에 부여 현 지방도에 이와 같이 정림사 5층 석탑이 그려져 있고요.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옛 모습, 초창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됐고 또 원형을 잃은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그때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오래된 사진들인데요. 이처럼 특별한 행사나 또는 기념식이 있은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부여 지역에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주변 지역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선 경기를 하고 찍은 모습, 이와 같이 5층 석탑과 저 뒤에 보이는 석불이 같은 사지에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다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오래된 사진들이고요. 옛날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또 정림사지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에 의하면 추록한 이후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요. 이 사진은 해방 이후인 1950년경에 촬영된 거고요. 이 사진은 1971년도에 동국대학교 황수영 총장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답사를 한 모습이고, 이 사진은 1975년경에 정림사지 주변 일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호 교수님이 촬영한 그런 사진입니다. 어쨌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이처럼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중요한 석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5층 석탑이 있는 정림사지는 사비 시기, 그러니까 사비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이 백제시대 건립된 5층 석탑하고 저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저 건물 안에 고려시대 때 제작된 조성된 석불좌상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림사와 관련된 사료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창건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인 1942년도에 부분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고려시대 때 제작된 기와가 출토가 되었는데 그 기와의 표면에 정림사라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림사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당시 조사 기록에 의하면 탑과 금당이 일직선상에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회랑 안에 하나의 탑과 불상을 모신 금당이 일직선상에 하나씩 있다. 그래서 1탑 1금당식, 이게 바로 백제의 어떤 전형적인 가람 배치이기도 하죠. 고구려와 신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1탑 1금당이 있다고 하는 백제 전형적인 가람 배치 양식이 일본에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일본의 고대 불교 문화가 바로 이러한 백제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 문화는 백제 불교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는 것을 이 정림사지를 비롯한 공주 부여 일대에 남아있는 사찰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제 석탑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연구가 되고 있는 석탑이기도 합니다.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대해서는 1920년대 초반에 일본인 연구자인 오가와에 의해서 처음으로 실측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인 연구자인 스기야마라는 사람이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네다라고 하는 사람이 1943년도에 정밀 실측조사를 해서 이러한 실측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의장계획이랄지 또는 사용척, 그러니까 어떤 자를 사용했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당시 중국의 동위라는 나라의 동위척을 사용해서 이 탑을 만들었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분석적인 연구를 했는데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어느 날까지도 이 정림사지 5층 석탑과 관련된 연구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연구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충남대학교 박물관의 윤묘병 교수님, 관장님에 의해서 이 정림사지가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1979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 발굴 결과가 나오면서 정림사지에 대한,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대한, 또한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어떤 선후 문제, 다시 말해서 어떤 석탑이 먼저 건립되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정림사지가 발굴되면서 거기서 출토된 여러 유물과 고고학적인 측면, 그리고 순수하게 익산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가지고 있는 각 석탑의 제작 기법이나 양식,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미술사적인 측면, 이게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정림사지 5층 석탑 하부의 구조인데요. 이게 석탑을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지, 아니면 석탑 이전에 또 다른 목탑이 있었던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하부가 명확하게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선후 문제랄지,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하부에 다른 구조물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목탑이 세워진 다음에 그 이후에 목탑이 훼손되자 그 이후에 현재 5층 석탑이 건립되었는지,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우리나라 석탑에서 백제 석탑이고요. 또 양식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술사 연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고유섭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 석탑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놓고 어느 석탑이 먼저인가, 다시 말해서 백제시대 때 처음 백제 사람들이 석탑을 만들었는데 당시 만들 때 목탑을 모방해서, 다시 말해서 번안해서 만드는 거죠. 모방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걸 모방이라고 하지만 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화시키거나 생략시켜서 표현한 것을 번안이라고 합니다. 석탑이 처음에 출발이 목조 건축, 특히 목탑의 어떤 외관이랄지 결구 수법이랄지 다양한 구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돌이라는 재료의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돌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석탑을 만들 때는 목조 건축이나 목탑의 요소 중에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또는 특정한 부분을 간략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단부랄지 현재 보시는 옥계석이 있는데 이 옥계석을 목조 건축의 지붕 그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 뒤에 지금 불상을 봉안한 건물이 목조 건축물이 하나 보이는데 저것처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략화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생략해서 그냥 지붕의 모습 형태로만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안의 기법에 의해서 석탑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정림사주 5층 석탑도 그런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림사주 5층 석탑의 1층 탑신 표면에 새겨진 명문인데요. 이 명문을 대당평 백제비라고 합니다. 660년에 당나라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어떤 전공의 위협이랄지 또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현창한달지 또는 많은 부하들의 어떤 위협을 기록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당시 이미 세워져 있던 정림사주 5층 석탑의 1층 탑신 표면에 이와 같이 명문을 새긴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탑은 백제 멸망 이전에 건립되었었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어쨌든 명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 입부분에 옥계 받침이 현재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까지도 신하들의 또는 부하들의 명단을 새겨서 부하들에게 어떤 전공의 위협을 내세우고 현창하도록 해준 거죠. 지금 옥계석 하부의 받침부인데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부는 각형이고 윗부분은 약간 경사지게 깎았습니다. 경사지게 깎았다는 것은 돌을 다룰 때 약간의 어떤 장식적인 기교 이런 것들을 가미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인 탑신부의 모습인데요. 이 정림사주 5층 석탑은 아주 경쾌하면서 율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옥계석의 어떤 자연스러운 취석수법, 특히 옥계석 좌우에 약간 돌출되면서 살짝 짙게 올린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을 전각부라고 합니다. 각이 바뀐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낙수면과 낙수면이 만나는 곳이라서 합각부라고 하는데 그 합각부의 전각부에 살짝 짙게 올린 것, 이걸 짙게 올렸다고 해서 반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전 기법을 적용한 저 부분이 바로 석탑의 어떤 전체적인 외관을 다소나마 경직되고 정적인 느낌에서 약간 동적이면서도 율동적인 그런 외관을 형성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치석하느냐가 시대별로 또는 장인별로 어떤 기술적인 역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부에 작은 구멍이 있죠. 그래서 당시 이 탑을 만들고 풍탁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탁 구멍이 현재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로 끼워서 풍탁을 고정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구멍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석탑의 어떤 외관을 아주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림사주 5층 석탑은 백제 시대 때 만들어진 어떤 목탑의 외관을 거의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옥계석의 끝부분인데요. 지금 상면이 보이지 않지만 옥계석 상면에 낙수면이 만나는 부분을 마루부 또는 합각부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약하게 도들띠가 있습니다. 약간 돌출되게 띠 형식으로 치석을 했는데요. 이게 장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목조 건축의 마루부를 번안해서 다시 말해서 모방해서 재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석탑의 이러한 마루부 표현은 백제 석탑에서만 주로 보이는 치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이나 또는 후삼국 고려 초기에 옛 백제 지역, 오늘날 충청도
또는 전라도 지역에서 백제 사람들의 또는 백제 후손들이 옛 백제를 회상하면서 여러 석탑을 건립한 걸로 추정되는 석탑들을 백제계 또는 백제 계열 석탑이라고 하는데, 그런 석탑들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계열 석탑은 전체 부재수를 상당히 많이 동원해서 석탑을 만들고, 또 옥계석의 상하 높이를 낮춰서 굉장히 평박하게 만들고, 옥계석의 합각부에 도들띠 형식으로 마루를 표현한다. 이런 것이 이제 백제계 석탑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전체적인 외관이 바로 백제 계열 석탑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백제 석탑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림사 조층 석탑과 미륵사 조층 석탑 중에 어느 석탑이 먼저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미륵사지 석탑이 먼저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석탑 중에 어느 석탑이 먼저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탑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석탑이 어느 석탑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